지구의 산소가 매초 1%씩 사라진다면 8분 안에 모든 생명체가 전멸합니다. 30초면 숨이 막히고 1분이면 비행기가 추락하며 2분이면 바다 생물까지 죽어가죠. 산소는 공기의 21%에 불과하지만 이게 사라지는 순간 인류 문명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단 8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지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10초 동안은 의외로 평온합니다. 산소가 10% 줄어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받을 뿐이거든요. 마치 갑자기 고산지대에 올라온 것처럼 숨이 살짝 가빠지는 정도인데 해발 5,500m에서는 원래 산소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거기 있던 등산객들은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운동선수들은 몸이 예민해서 평소 쉽게 하던 동작에서 갑자기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고 기상학자와 대기과학자들은 장비에서 이상한 수치가 뜨는 걸 보면서 서로 전화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죠. 그 사이 20초가 더 흘러 30초가 되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산소의 26%가 사라지면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21%에서 16%로 떨어지거든요. 뉴욕 한복판 해수면 높이에 서 있어도 폐는 히말라야를 오르는 것처럼 헐떡이고 숨을 더 크게, 더 빠르게 들이마시려 하지만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콜로라도 아스펜처럼 해발 2,500m 고지대에서 수년간 살던 사람들은 몸이 저산소 환경에 적응되어 있어서 조금은 나은 편이죠. 병원에서는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심부전이나 뇌졸중 환자처럼 이미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투병 중이던 환자들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빨리 뛰어도 공기 중에 산소 자체가 부족하니 소용이 없거든요.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환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합니다. 공사장에서는 인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호흡하려 애쓰고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산업재해가 급증하기 시작하죠. 하늘에서는 새들이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는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날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포유류보다 무려 25%나 더 많은 산소를 추출하도록 진화했거든요. 산소가 급감하면 에너지 생산이 멈추고 날개를 퍼덕이다가 그대로 지면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식물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는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식물도 우리처럼 산소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식물들은 대체 경로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캠프파이어라도 피우고 싶겠지만 불이 안 붙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불꽃이 꺼지고 이건 단순히 모닥불 문제가 아니라 화력발전소가 같은 이유로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석탄이든 가스든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발전이 멈추고 전력망이 순식간에 다운됩니다. 기차가 서고 신호등이 꺼지고 자동 경보 시스템이 울리면서 전 세계 정부가 최고 수준의 비상 경계에 돌입하죠. 뉴스 앵커들은 숨을 헐떡이면서 긴급 속보를 전하고 각국 정상들은 산소통을 연결하면서도 주변 참모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걸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위는 완전한 아비규환이 됩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공기 중 산소가 21%일 때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는데 16%로 떨어지면 엔진 출력이 급격히 약해지거든요. 차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서고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며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 고고도에서는 원래 희박한 공기를 압축해서 산소를 뽑아 연료를 태우는데 그 산소 자체가 없으니 엔진이 꺼져버리는 거죠.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지고 비상 산소 마스크가 승객들 머리 위로 떨어지지만 관제탑에는 긴급 착륙 요청이 폭주하고 일부 비행기는 응답도 없이 레이더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분이 지나면 산소의 절반이 증발합니다. 공기 중 산소 농도는 11%까지 떨어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짧고 가쁜 호흡으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하죠. 거울을 보면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고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무너집니다. 전화기를 들어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 해도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가면 눈앞에 종말의 풍경이 펼쳐지는데 비상 사이렌은 울리는데 대응할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길에서 쓰러지거나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정처 없이 걷고 하늘에서는 비행기들이 떨어지고 있죠. 한 분은 조종사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병원에서 산소통에 연결된 몇몇 환자들은 아직 숨을 쉬고 있지만 게이지가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공포에 질려 있고 그들을 돌봐야 할 의료진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거든요. 유일한 좋은 소식이라면 전 세계 산불이 전부 꺼졌다는 것 정도인데 산소가 없으니 숯불조차 빛을 내지 못합니다. 대기압 변화도 시작됩니다. 산소가 줄어들면서 대기압이 떨어지고 압력이 낮아지니까 바닷물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은 물속에 녹은 산소로 호흡하는데 그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바다 전체가 거대한 질식 현장으로 변합니다. 심해에서 얕은 바다까지 모든 해양 생물이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층권의 오존층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 분자인데 산소가 급감하면 오존도 함께 사라지거든요. 오존층이 뚫리면 태양의 해로운 자외선이 필터 없이 그대로 지표면에 도달해서 피부암과 백내장을 유발합니다. 해변에서 숨을 헐떡이던 사람들은 갑자기 피부가 타들어가는 걸 느끼지만 산소 감소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자외선 피해를 체감할 시간도 없이 먼저 질식하게 되죠. 2분이 지나면 산소의 70%가 사라지고 대기 중 농도는 6%까지 추락합니다. 이 농도에서 인간과 동물들은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며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버리죠. 의학적으로 산소 농도 6% 상태가 4분에서 5분만 유지되면 회복 가능성이 있고 6분이면 절반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매 초마다 산소가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인간,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동시에 죽어가고 이건 지구 46억 년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대멸종이 됩니다. 사실 5억 5천만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소 급감으로 생명체의 80%가 멸종했는데 그때는 심해의 산소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해저 생물들이 전멸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수천 년에서 수만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우리가 겪는 건 단 몇 분 만에 벌어지는 초고속 멸종입니다. 산소를 만들어내던 바다의 플랑크톤마저 죽어가고 화석연료 발전소는 석탄이나 가스를 태울 산소가 없어서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렸죠. 이상하게도 태양광 발전소와 수력 발전소는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은 중력 때문에 여전히 흐르고 태양전지는 빛만 있으면 되니까 산소가 필요 없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는 드디어 100% 청정에너지만 남은 행성이 됐는데 그 전기를 쓸 생명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대기 중 산소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산소 원자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 암석과 지각을 구성하는 산소, 콘크리트와 건물을 결합시키는 산소까지 전부 말이죠. 바다는 수소만 남은 기체 덩어리로 변해버리고 지각은 실리콘과 탄소가루로 부스러지며 전 세계의 모든 건물은 결합력을 잃고 먼지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8분이 지나면 대기 중 산소의 99%가 사라지고 원래 21%였던 산소 농도는 1% 미만으로 줄어들죠.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단순히 숨을 못 쉬어서가 아니라 몸 자체가 문자 그대로 분해되기 때문인데 인체의 65%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산소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의 몸은 형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건물과 지각과 함께 지구의 모든 물질 구조가 붕괴합니다.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지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화합물에서 산소가 빠져나갔다면 불가능합니다. 최소 수십억 년은 걸리고 그것도 어딘가에서 산소가 다시 공급된다는 가정하에서죠. 하지만 대기 중 산소만 사라진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일단 건물과 바다는 그대로 있고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혐기성 세균이라 불리는 이 박테리아들은 수십억 년 전 산소가 거의 없던 원시 지구에서 처음 등장한 생명체입니다. 산소가 사라지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셈이고 경쟁자 없이 폭발적으로 번식할 수 있죠. 마치 시간을 되돌려 생명 진화의 출발점으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마법의 스위치를 눌러 매초 1%씩 산소가 다시 증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8분이 안 되어 산소 농도는 21%로 완벽하게 복구됩니다. 물론 사람과 동물과 식물의 사체가 전 세계에 널려 있겠지만 놀랍게도 모든 생명체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닐 수 있어요. 바퀴벌레는 물속에 잠겨서도 무려 40분까지 버틸 수 있고 아프리카의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18분간 완전한 무산소 상태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더 흥미로운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통성 혐기성 생물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들은 산소가 있으면 우리처럼 호흡하고 없으면 발효 방식으로 전환해서 어떤 환경에서든 살아남죠. 일부 박테리아와 효모, 특정 곰팡이, 심지어 개찌렁이 같은 해양 무척추 동물도 이런 놀라운 이중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혐기성 박테리아에서 생명이 다시 진화하길 기다리면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 시아노박테리아에서 인류까지 진화하는데 25억 년이 걸렸으니까 비슷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이미 다세포 생물인 벌거숭이 두더지쥐나 개찌렁이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래도 새로운 지적 생명체가 나타나려면 수백만 년은 걸리겠죠. 물론 그 전에 바퀴벌레가 지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6억 년 후면 태양이 지금보다 6% 더 밝아지면서 지구로 쏟아지는 복사 에너지가 급증하고 과도한 열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암석에 흡수되면서 광합성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광합성이 없으면 식물이 없고 식물이 없으면 동물도 없습니다. 10억 년 후에는 태양열로 바다가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물이 없는 행성에서는 바퀴벌레조차 살아남을 수 없죠. 결국 산소가 매초 1%씩 사라졌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온다 해도 인류 문명은 완전히 파괴되고 뜨거워지는 태양이 지구를 삼키기 전에 새로운 지적 생명체가 진화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산소라는 기체 하나가 사라지는 것만으로 8분 만에 행성 전체가 멸망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얼마나 기적적인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